예,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소속다이몬드 방주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드림 아카데미 주연상 다 무대 주인공 되실 분들이죠, 그죠? 제 시간이 또 랠리라 해서 제가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류니 강영숙 리더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핀업 할 때마다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온다니까 핀업을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안 보이면 좀 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나 뵙기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제 분당에서는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 거기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서울만 오면, 이 지리적 감각이 사실 상당히 혼돈이 와요. 이 건물 들어와서 제가 화장실을 2번, 3번 이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조금 가다가 돌아오고 하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버스는 잘 안 탑니다. 잘이 아니고 절대로 안 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버스를 2번 정도 크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하철은 이제 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메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메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분당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또 제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또 진행해왔고, 제가 느끼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PPT가 지금 이제 마지막 점검 중에 있어가지고, 검열을 통과해야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검열을 지금 중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검열이 다 끝나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열 다 끝났습니까? 예, 이제 다 심의가 통과가 돼서 정식 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틀어주시면. 네, 아까 저보고 리모컨 하라 하셨는데, 이게 리모컨입니까? 이렇게 하면, 예. 불이 잘 안 빈다, 그죠? 예, 제 이름은 방중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아메이가 세월이 조금 됐어요. 물론 이제 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올해 이제 아메이를 이제 13년 이제 하게 됐네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13년이나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야, 벌써 13년이 됐냐? 너 어떻게 13년을 했냐? 이랬는데, 제가 뭐 시작할 때, 자, 13년을 해봐야지 하고 이 악물고 시작했었겠습니까? 하다보다 정신 차려보니까 13년인 거죠. 여러분 애들 키운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 그 나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굳이 꼭 어떻게 그까지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3개월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위기가 왔는데 그때 그만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저를 만나게 됐고요. 1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암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는데 수입도 수입이지만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메에서 이제 여행을 보내주면서 여행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사실 제가 첫 여행은 제 첫 해외 여행이 그때 친구와 함께 정말 작은 비용으로 정말 가이드들이 싫어하는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모든 옵션을 다 차단하는 저는 수족관 저희는 안 좋아한다 하고 안 들어가고 차에 있고 뭐 이렇게 왜냐면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여행을 갔다 왔다가 이제 아메 여행을 가게 되니까 진짜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맞아가지고 한 7번 정도 아메이로 이제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가까운 재작년 사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갔다 온 건데요. 랑카이 갔다 왔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메이가 사람 없을 때 많이 여행을 보내줘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명절 때 여행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 나왔는데 분명히 한국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한국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같고, 그 말도 한국말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6 마지막쯤에 이거는 그거죠. 저기 이제 제가 정말
아메이를 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분들 때문이었거든요. 아줌마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자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집에 이제 조용히 있고 혹은 뭐 본인 일 하셔야 될 나이에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함께 뭉쳐 다 같이 용기를 가지면서 저렇게 뭔가 한다라는 저런 장면들이 사실 저한테는 아메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뭘 알게 됐냐면 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특별한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마음을 먹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결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을 저렇게 제가 만나보게 되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아줌마가 무슨 드레스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짜 한 집안을 구원한 어떤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구원자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태를 뽐내면 같이 사는 집사들이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진짜 아메이는 진짜 여성으로서 더 또 해낼 만한 일이구나. 그리고 남자분들도 저걸 싫어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의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제 친구들이 모두의 꿈이 샷더맨입니다. 예, 여자분이 하는 걸 이제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바이를 저희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가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를 잠시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몽블랑, 여기 진짜 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U3호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제가 U3호 그 위원장이라는 게 됐었습니다. 김정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그 위원장이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직원분이 한국아메이 직원분이 전화 와서 장을 좀 맡아줬으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죠? 군대에서도 저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 저는 계급 사회에 안 맞는 사람이란 걸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계급 사회에서 뭘 안 해봤었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가 상병이고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말로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놨었죠, 저는. 말을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막 저를 불러서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다 같이 집합도 시켜서 미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속옷 받았을 때도 제가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 속옷 팬티 4장, 난닝구 4장, 양말 4장을 줘요.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얘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바른 건 저밖에 없어요. 듣든가 귀 막든가 두 개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양말 4개랑 팬티 4개랑 난닝구 4개를 줬는데 너무 웃긴 게 남성분들 아시죠? 그 가면 주기하라고 그래요. 주기가 뭐냐면 그 팬티랑 양말에 이름을 다 써야 돼요. 난닝구야. 그래서 그 다 쓰는데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 이름 적어놨다 생각해봐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나는 사회물이 다 안 빠진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난 너무 웃어서 제가 점을 찍어놨나 하여튼 이름을 안 적었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나는 지 팬티에 지 이름 적고 돌아다니는 사람 켈빈 클라인밖에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는 뭐 그럴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쪽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고 놀고 하잖아요. 반복해서 놀다 보니까 일주일쯤 지났나 제 팬티랑 속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일주일을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날씨 좋은 날에 혹시나 싶어서 빨래터에 가봤는데 다행히 제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혹시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 먹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가봤는데 최고참 병장 그 속옷하고 이게 없어졌다고 이렇게 그분도 안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당연히 뭐 아닐 거라 생각도 하고 안 걸릴 거라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자수를 안 하니까 관물들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하나씩 도미노처럼 엎어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죠. 저는 당연히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등병이 아무리 뛰어봤자 병장 손바닥 아니지 않습니까? 싹 이렇게 다 이렇게 치워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저기 팬티가 한 10장 정도 나오고 양말이 8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미팅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엄청 긴 미팅을 가진데 또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미팅이 끝나서 이제 가자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상병이 지 밑으로 남으래요, 또. 한 번 더 쿠사리를 하더라고요. 아시죠? 내려오면서 자기 예하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 또 상병이 가고 나니까 또 일병이 지 밑으로 남으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계속 그걸 하니까. 그리고 이제 1병까지 다 하고 이제 한 달까지 했으니까 끝났다 싶어서 이제 갈라 하는데 막고참 있죠. 이등병 바로 위에 고참이. 모포에 들어가서 누워 잘 때까지 기에 대고 뒤질래 계속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이제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를 어떤 느낌이냐면 FED 하고 집에 갈라 하는데 오늘 OSR 하자는 거 하고 오라는 거예요. OSR 하고 집에 갈라 하니까 드림나이트 하고 가라는 거죠. 드림나이트 끝나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갈라 하니까 상담하고 가라는 거죠. 그런 느낌 같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 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군대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한테 장을 맡으라고 하니까 전 너무 겁이 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김일두리 대님 전화가 오셨어요. 야, 해, 예, 이렇게 돼서 제가 장을 하게 됐어요. 장을 하게 돼서 그럼 지금부터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메이 회장님, 덕디보스 회장님께서 저희를 초청을 했답니다. 어디를 초청했냐 물어보니까 그 스페인의 요트 대회에 출전하시는데 거기에 초대를 했대, 유사모 위원장들을. 그래서 갔는데 메노르카라는 섬에, 그러니까 스페인의 제주도죠. 바르셀로나 도착해서 1시간 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죠. 저희는 그때 바르셀로나 관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 카탈루냐 데모 할 때 저희 갔었거든요. 그때 그 휩싸여가지고 우리같이 끌리고 갈 뻔했는데, 어쨌든 거기 갔다가 이제 1시간 들어가서 저기 가니까 너무 물이 맑아서 배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중요한 건 이 바다가 누드비치예요. 누드비치인데,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누드비치를. 이런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말고. 갔는데, 저는 진짜,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성적 정체성이 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없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 하자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그냥, 진짜로 나체로 다녀요. 뭐 제가 선글라스 썼기에 망정이지 이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멋진 분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수영복 입고 했는데, 이따가 저도 중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볼 때까지는 제가 참 그냥 뭐 좀 묘했지만 괜찮은데 남자분들 이렇게 털레털레 다니니까 제가 막 이렇게 좀 같은 남자 좀 더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탕에 들어간 남자처럼 후닥닥 이렇게 나오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김일두님이 가시는 날에 황지영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31살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된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게 됐었는데, 김일두님이 저는 이제 유럽 간다고서 뭐 좋은 잠바하고 이런 거, 좋은 옷, 저 유럽 그때가 이제 처음 가는 거였으니까 좋은 거 입고 막 그래도 했는데 가자마자 갈아입으라 하시더 2026-0304T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갈아입고 너네를 위해서 멋진 잠바를 준비했다 그래갖고 제가 사실 좀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오바로크를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죠. XS하고 파워오브 5 왼 양쪽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잠바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미안해요, 김일두리님한테. 감사합니다 말을 못했던 게 바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야 이 터보 백댄서 같은 잠바는, 이 생각부터 사실 들었으니까. 은색 갈치 같은 그런 거 아무리 잘 봐도 나사 직원 이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저게. 그래서 그 잠바를 저한테 주면서 다 이걸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황지영 리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일두리 님도 그렇고. 그래서 3명이서 이렇게 갈아입고 인천공항 활보하는데,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낄끼빠빠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시아버지가 신혼여행 따라온 그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진짜 저희는 만만히 인형 큰 걸 들고 이렇게 다니게 됐었거든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스페인 도착해서 아침을 먹는데 제 앞에는 김장한 대표이사, 한국아메이 사장님이죠. 대표이사와 또 오른쪽에는 김일두리더님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진짜 체할 것 같은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제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구별도 안 간 만큼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김일두님 같이 가면 이렇게 즐거운 또 운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들 자의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요트 대회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너무 바다가 이뻐요. 제가 표현력이 좀 딸려서 그런데 고급스러운 통영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바다가 이쁘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 이상의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메이 회장님 배가 들어온 거예요. 덕디보스 배가 쭉 들어온 거죠. 사진 찍고 싶지 않습니까? 덕디보스 회장님하고. 와, 찍고 싶다 해서 이제 막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덕디보스 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같이 진짜.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중에 원리를 찾아란가? 위리를 찾아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겨우 이제 찾아내서 제가 딱 발견한 게, 덕디보스 회장님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가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영상을 찍어 줬는데, 이 영상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겁니까? 뭘 눌러야 됩니까? What we're on now is the next generation from all the boats we see beside us. A great platform for a sail. Getting off the start line really was key. Quantum Racing made some good gains in the middle left of the first beat. They just seemed to climb up the shifts, and in good pressure they led around the top from slip. There's so much love and positive marketing energy around the 52 Super Series, and excess energy drinks providing just a little bit more. Our business has always been about unique, adventurous experiences, and we try to create that as much as possible. And certainly, the 52 Super Series. Both start off the pin end and get away. Brunnasek, Azura, and Paprec. Quantum really is in the last run with Quantum Racing. And 네, 그러니까 롤렉스가 메인 스폰서고 저희 XS가 서브 스폰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데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요트 대회를 할 때 요트 대회에 출전한 배들이 가버리면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육지에서는. 예, 요트 안 타보셔서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사실 처음 요거트 말고 이제 요트 타고 그러니까 배가 가버리면 육지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엄청 비싼 배를 하나 빌려주셔서 따라오면서 보라고 하셨어요. 왜 비싼 배인 줄 알았냐면 단순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신발 벗고 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좋은 거구나. 김일두님도 다 우리 신발 벗고 탔거든요. 탔는데 방금 이 영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1명인가 10명 탔는데 그중에 사진기사가 4명이 탔어요. 저기 머리 기신 분도, 저기 모자 쓰신 분도, 이 할아버지도, 가운데 찍는 사람도. 제가 너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 좋다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키만 잡았다 하면 사진 와서 탁 찍고, 밥 먹을 때도 사진 찍고, 술 먹을 때도 사진 찍고, 누워도 사진 찍고, 화장실도 한 대도 사진 찍고, 막 계속 찍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구도 찍히바라고 제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태풍권 도복 같은 걸 입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저희 나카지마 가오루,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남성 사업자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FAD라는 행사에 크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니까, 여기 나보다 많이 거절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으셨으면 이름도 나까지 말라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인도 받고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 아메 회장님도 이제 하고 와이프분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만나고 그다음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실감이 날까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나까지마 가오르가 혼자 밥 먹고 있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진 한 장 빨리 찍자 하니까 김일두님 찍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까지마 가오르가 이렇게 싹 이렇게 저를 감더라고요. 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구나. 결혼 안 하셨거든요 아직. 친절하게 잘해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트 내리고 있는데 뭔가 쫙 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아닐 거야 방주아 이러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사실 아직 있습니다.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기억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스페인의 뉴 크라운 앰버서더와 아들이시고, 유럽은 이미 2세대들이 이제 저기 이렇게 비즈니스를 리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와이도 파트너들과 같이 가게 됐었는데, 하와이에서 전 제일 좋았던 기억이 그거였어요. 배 위에 빵 조각을 올리면 비둘기가 배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걸 누가 오래 견디냐 게임을 했는데 너무 전 남이 힘들 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삿포로 여행을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싸줬어요. 애가 3살이었거든요. 3살짜리 애랑 저랑 이렇게 둘이 가는데, 스키 때 입을 옷, 온천 때 입을 옷 이렇게 다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아빠 어디가 찍고 온 거죠? 좋은 음식도 먹고 이제 좋은 곳도 갔다가 이제 딸이랑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제가 다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때 한 4일 5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친해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와요. 너무 감동적으로 눈이 오죠. 근데 춥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눈도 안 오는데 되게 춥잖아요, 이렇게. 서울은 많이 오죠. 지방은 눈도 별로 오지도 않는데 되게 춥거든요, 춥기는. 그리고 또 이제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올림픽 개막식에 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됐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뭐가 제일 기억남냐 해서 저는 엑소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엑소 와서 공연도 했었고, 제 옆자리에 일본 뭐 연예인인가 뭐 아나운서인가 앉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사진도 한번 같이 찍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제 강의를 갔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오전 GOM이 되고 제가 저녁 또 OM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제가 강의를 2번 하게 됐죠. 그래서 오전도 제가 강의하고 저녁도 제가 강의하고 이제 강의하고 강의하고 이제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노는 게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놀러 왔다가 또 강의도 하면서 이제 일이 될 수 있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데도 많이 가보고. 이정희 댁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도 이정이라는 사람 잘 모르겠는데 저기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데인데 깜짝 놀랐어요. 휴지 없다 하면 뭐라 할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된 곳을 갔다 온 거죠.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메이 설명할 때 참 많이 드리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 그리고 자영업, 요즘에 사실 답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될까? 정말 직장 생활은 어떤 시점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유한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도 요즘 너무 불안하고,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잘못된 걸음걸이가 병을 만든다. 일자 걸음은 관절염, 관절변형, 오다리 걸음은 무릎인대 손상, 안짱 걸음은 고관절염, 팔자 걸음은 요통 허리 디스크, 학다리 걸음은 연골영화증. 이거 무슨 얘기죠? 걷지 말란 소리죠, 그죠? 아니면 걸리고 싶은 질병을 고른 후에 따라 걸으면 되는 거죠, 그죠? 참 방향성을 상실하는 사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잠시 꺼주셔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사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연찮게 제가 방향성을 되게 잘 알아서 아메이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해도 됩니까, 저는? 가운데 가야 됩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메이를 뭘 알고 시대 흐름이 이런 줄 알고 뭔가 알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저도 시작된 케이스고, 우리 이제 류지민 리더님 이번에 뉴수석 되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강의 때문에 어디 가셨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처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먼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들이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집도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메이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아메이를 한 집안은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 가게 하시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었고, 그냥 이제 저 공부 잘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라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오신 학교를 저를 보내려고, 저를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켰던 거죠. 특히 중2, 중3, 고1 이때 정말 금전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쳤죠.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입비를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98년도, 9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방에서 그 정도 쓸 데도 없을 건데 학비를 어쨌든 뭐 수를 내서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다 하셨더라고요. 영어는 뭐 원어민한테만 배우게 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걸 올리거든요.
아메이 방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맨날 영어를 원어민한테만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영어 되게 잘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거기 얼마 전에 제가 영어 스피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다들 실망했다라는 어떤 그런 표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어 끊은 지 오래됐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검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오성식 영어 테이프 듣고 그다음에 이제 5분 수학인가 3분 수학 풀고 이러면 3과목 한 거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신뢰 쌓고 학생들하고 신뢰 쌓고 학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전과목 100만 원짜리 학원 다니고 수학은 특히 학교에서 70만 원짜리 단가 가야 하고 영어 학원 가고 막 이렇게 뺑뺑뺑 돌다가 보면 그냥 뭐 일주일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RVD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가족 4명하고 제 친구 가족 4명하고 8명이서 서울대 투어를 가게 됐어요. 봐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학교 안에 버스 두고 다니고. 그래서 저 신기한 마음에 서울대 지우개도 사고 서울대 연수장도 샀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래서 사서 이제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쪽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실수 한 개로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 보여줬던 기억도 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친구하고 저하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진짜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정말 약속한 듯이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나란히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때 이제 그쪽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죠. 중엄마 2년에서 5년 정도 슈퍼를 바꿨으면 매달 1,000만 원 들어오는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거 비슷하죠. 그죠? 처음과 결말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뭔데 하니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당장 이렇게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분도 알고 보니까 이제 들은 지 며칠 안 돼서 이제 가슴은 뛰는데 말은 해놨는데 이제 그 다음 플랜이 없는 거죠. 그거 아시죠? 좋은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늘 쌍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 문 열어줍니까, 사람들이? 안 열어주죠, 그죠? 그래서 또 추운 겨울날에 둘이서 사수랑 부사수랑 좋은 말씀 전하러 계속 다니다가 너무 추워서 계속 거절받으니까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 집만 딱 하고 이제 돌아갑시다 하니까 알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집을 두드려가지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열리더니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좋은 말씀 너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뻘쭘해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도 좀 녹이고 난로에 불도 좀 쐬고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막 이러다가 자 앉아 있다가 자 이제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너무 고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두 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넥스트 플랜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겠죠. 더 이상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교육이라는 말에 되게 자극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가자니까 어디로 갈까 하니까 양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창원에서 양산까지 그 당시에는 한 2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주말에 제 오답노트 만드는 날인데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것도 택시 타고 가셨어요. 2시간을 택시 타면 대단한 비전을 받냐? 그것보단 그때 했던 제 친구의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다 같이 갔다가 양산에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제 아메이저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미안해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단골이 오라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빨리 나가봤자 한 차 타고 왔으니까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듣다 보니까 또 여러 강사님들 중에 또 서울대 출신의 강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두 어머니의 뚜껑을 날렸죠, 사실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는 책을 25만 원치 사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그 책을 다 읽기 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신 지 20년 정도 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 안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의 총량과 비즈니스의 또 진전 상태는 또 꼭 같지는 않죠, 그죠? 어쨌든 그 열정으로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하셔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2년 더해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셔서 4년 반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 열정을 제 공부에 쏟고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자유를 찾으시러 나가신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제 집에서 저도 자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자유가 생기는 만큼 불안감도 생기죠. 내 공부의 총책임자가 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전혀 내 공부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자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놔두고 온 애들이 마음이 아파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마음 아파할 뿐 여러분 나가면 좋아하는 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하는 집 애들이 가출을 잘 안 하죠, 그죠?
왜 가출을 안 하냐 보니까 아메하는 애들이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반항심이라는 건 어디에 부딪혀서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부딪힐 대상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늘상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 계시니까 반항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집에 잘 있더라고요. 아메하는 집 애들은. 저도 어쩌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네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아메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추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제 그 구성원들의 나이가 저랑 맞지 않죠. 그죠? 제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고 이러니까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그분들끼리의 또 나름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십니까? 근데 손들지 않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처음 왔는데 대단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 그래요? 한 번씩 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못 들었으면 나중에 마칠 때 해달라 하십시오. 나 대단하다고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왔는데 대단하다는 얘기하고 막 이런 어떤 칭찬, 과도한 칭찬 문화가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창 그 뭐라 그러지, 시니컬할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막 그런 과도한 칭찬들이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나서 서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면서 막 난리가 나고 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계속 이렇게 프로모션하면 궁금하잖아요, 공부하다가. 그 한번 뒤다봤어요, 이렇게 문 열고. 근데 그때 했던 생각나는 게 너무 살 많이 빠졌다 그랬었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저 아주머니는 살 빠지기 전에는 우리 집 문으로 어떻게 들어왔지? 이 생각을 했었어. 저게 빠진 거라 크는데 그 미세한 장점을 잘 잡아내는 희한한 눈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않으면 네 눈이 잘못됐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칭찬 문화가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막 아메이 강의장 같은 데도 저희 아버지가 강의하신다고 한 번씩 오라 하시더라고요. 저 당연히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 거라고. 용돈 준다 하시더라고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그 아줌마들이 오면서 아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오면 한국 아메이 고등학생들부터 이제 다 해못 비겠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A형이거든요. 거칠게 다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싫은 거죠. 그런 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아줌마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그 아줌마가 또 하나가 또 뛰어오면서, 아이고, 네가 그땐 전홍점, 지금 이름 바꾸셨는데, 네가 전홍준이든 사장님 아들이가! 하면서, 그럼 제 딸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같은 것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뭔가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것들. 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되는 것도 너무 약간 저한테 스트레스로 왔었고, 나도 다른 화장품도 써보고 싶은데, 바디로션이랑 비슷한 화장품들이었어요. 생긴 게 다. 건성용, 민감성용, 지성용 3개 있었거든요. 요즘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아메이 아티스트리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사진, 아까 봤던 그 드레스 어머니들처럼 정말 그걸 입고 한 손에 상 들고 울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여주면서 대단하다 하는데 엄마가 말하는 성공이 이런 거라면 그 성공 나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닿지 않는 거죠, 성공의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전 군대로 가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찰나에 군대에서 이제 상병증 되면 이제 사제 물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제 물품. 그러니까 바깥 물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잘 안 풀리는 그 군대 세제 쓰다가 아메이 세제를 쓰니까 친구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액체 세제가 제가 지금 사실 2시, 3시 10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3시 20분에 시작했죠. 예, 그럼 계속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세제를 받았는데 그게 고농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배경 지식도 없었는데 그냥 썼는데 제가 근무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선임이 그 액체 세제를 이렇게 제 거 감을 때 손을 댄 거죠. 꿀럭꿀럭 이렇게 붓는 걸 제가 봤어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건 너무 아깝고 그냥 그 돌아와서 근무 마치자마자 전 몇 개 있지도 않은 거 다 빨아버리면서 제가 저 더러운 놈들이 내 거 쓰는 걸 보는지 차라리 내가 다 쓰겠다 해서 나도 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저도 아무 지식도 없는 거죠. 희한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울산에 군대 나왔는데, 우리 중대에 방중화 세제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주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세제도 주문받고 좀 프로틴도 주문받고 녹차라떼도 주문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계피맛 커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주문을 받고 막 주문을 받는 거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문을 하면 그때 제품이 오고 그럼 제가 이제 나누고. 여러분 근데 그 폐쇄된 공간의 효율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격 측정의 주체가 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카탈로그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니까 얼마지? 10,000원이었나 그거? 그거 하면 10,000원인 거예요 그냥. 10만원치 물건이 오면 12만원, 13만원 정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저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좀 모르니까 그냥 큰 단위로 받았어요. 10,000원씩, 5,000원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12만원, 13만원치 정도의 제품을 전달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면 돈이 13만원이 남는 거예요 나한테. 어머니한테 돈을 붙여줄 수단이 없는 거죠. 와, 아메 진짜 남는 장사다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문을 하고 제품을 팔면 다 돈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돈으로 PX 가서 뭐 사 먹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면 교회 가면은 아무도 건드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그때 부대 사람들이. 가면 목사님 계시고 그냥 저 혼자 가가지고 책 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게 좋았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암에 관련 책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이제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었나 봐요. 꼭 암에를 떠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는 게 암에이니까 암에를 놓고 고민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아르바이트 삼아서 암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이제 제대로 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1년 정도 암에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다이아몬드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이가 짜잔해서 40이 돼도 좋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메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아메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지? 남들은 미팅만 다니면 되나? 이렇게? 막 주위를 둘러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2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제품 공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설정했죠. 뭐 3%, 6%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희 또 제품 공부는 카탈로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카탈로그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카탈로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카탈로그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듀나리에라 조류 이런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참고서 없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인포마당이라는 사이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프린트를 이렇게 뽑았었어요.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창원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도서관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공무원 공부하고 난 옆에서 퐁퐁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빽빽이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톨썸이라는 화장품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아티스트리 맨 이전에 톨썸에 제가 막 적었던 기억나는 게 소디움 히알루로네이트는 자기 질량의 1800배의 수분을 뭐 보유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제가 암에 지금 13년 활동한 이거 소비자한테 한 번도 말 못 해봤거든요. 외웠는데 그만큼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비타민 먹어야 되는 이유 뭐 빽빽이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그 도서관 가서 도서관에서 점심 먹고 또 공부하다가 저녁에 미팅 있으면 저녁 미팅 가고 없으면 집에 와서 자고 이랬어요. 그걸 일주일 정도로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행동할 때 밀도 있게 행동해야 깨달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는 안 오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깨달음이 딱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뭔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너무 이게 학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죠. 근데 갈 데가 많이 없죠. 그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인터넷으로 신발이나 옷 같은 걸 팔았으면 내가 좀 할 건데 세제나 이런 거라서 내가 좀 뭐 할 게 없다. 우리 어머니나 뭐 이렇게 돼야지 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죠. 근데 이제 미팅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모집이 있었거든요. 이모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조카가 왔으니까 밥을 주고 하죠. 밥 먹는데 이모한테 제가 아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너가 엄마가 전문가인데 너가 엄마가 하자 해도 안 했는데 네가 하자면 내가 하겠나 이렇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 알겠다고 그 뒤로 아메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팅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이제 뭐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들렀는데 하루는 갔는데 삐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정수기 필터가 다 된 거예요. 우리 이모가 어머니한테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모 이번 판에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내한테 필터 갈면 안 되겠나 물어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학교 이제 서울로 가서 공부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정수리 렌탈 기사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필터 갈아달라 하는데 내가 그래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고 또 다른 이모 한 명도 갈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달에 정수기를 많이 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필터가 2개나 이렇게 돼서 구형 정수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 개당 20만 PB가 됐거든요. 필터가 2개라 가지고. 그래서 40만 PB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 이제 추세를 늦추지 않고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그래, 이왕 너가 어머니들이 쓴다면 어머니들이 내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 친구들이? 우리 엄마 결혼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엄마 일한다 하면 집에 계신데 얘기를 하던길래 이래도 괜찮다 내가 찾아가겠다 하니까 어떤 여중에 일하는 양호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이게 어머니가 양호 선생님인 거죠. 제가 양호실 앞에서 그 학교 앞에서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23살이고 그 여중생들은 16살 이렇게 되잖아요.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30분 정도 떨다가 모르겠다면서 안 걸리고 다행히 양호실 1층이라서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지영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 들었다면서 니 장하다 그래도 뭔가 한다라는 게 장하다. 우리 아들은 놀고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하셔서 식품을 2개나 주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식품을 2개나 주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문 받고 그날 갖다 드렸어요. AP를 가서 그날 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스 24시도 당일 배송 안 할 때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이렇게 오늘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시킬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드렸습니다, 휴지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인가 4번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자주 만나면 깨달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패턴이 보이는 거죠. 점심시간 밥 먹고 오면은요, 여자들이 양호실에 누워있어요. 소가 되려고.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누굽니까? 하니까 여선생님들이 수업하고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카탈로그 줘도 됩니까? 하니까 주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카탈로그를 차에서 챙겨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업 설명하는 거 봤는데 소비자 관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생각하다가 그냥 카탈로그 4개를 들고 와서 인사를 이제 하고 안녕하십니까? 아미안 총각입니다. 그 카탈로그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침대마다 하나씩 다 1인 누구 있으니까 그냥 착착착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양호실 침대에 이렇게 커튼 쳐져 있잖아요. 안에 보지 말라고. 그 밖에 이제 나이트 기도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요, 예, 참치 4개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날 28만 원치 주문을 했었어요. 첫 달에 실적이 엄청나죠, 그죠? 28만 원치 주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다 많이 원포원이 많았긴 해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기뻤었어요. 뭐 브래지어도 주문받고 했었어요. 그때 아메이 브래지어가 있었거든요. 어제 막 이런 것들 다 주문을 받고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달에 제가 100만 PB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늠름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나는 6%가 목표였는데 100만 PB를 하다니 우쭐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 20만 PB만 더하면 돈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만 PB가 되면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서 그걸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다 해놨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줄 몰랐다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 내가 중요한데 암에 하는데 뭐 쓸 거 없나? 여러분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80%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카톡 자주 이런 거 귀찮으면 바로 전화해서 암에 하는데 쓸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짝짝짝짝 여러분 크게 돈 나갈 일 많이 없어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9월 달이었거든요. 2005년 9월에 시작했다가 얘기하지. 2005년 9월에 제가 그 다음날 알았어요. 제가 115만 PB 하다가 잤어요. 바디로션하고 치하고 제가 다 준 받았거든요. 조금씩. 115만 PB로 사상 최고의 9%를 하고 잔 거죠. 그 다음날 제가 10월 1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메를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갈고리로 끌고 모았던 PB를 아메가 다 갖고 갔더라고요. 10월 1일 아침에. 빵 PB 돼 있잖아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사실을 해보니까. 난 다시 이렇게 할 그러니까 그 힘도 없고 우리 이모들이 다시 필터를 주문하지도 않을 것이며 뭐 이렇게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그래도 저는 참 잘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참 잘했던 게 미팅장에 안 빠지고 잘 있었어요. 그리고 미팅장을 좀 빨리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었죠. 왜 앞에서 들었냐면 빨리 오면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갈 데 없어서 빨리 가는 건데 빨리 오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늘 앞자리를 고수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뭐냐면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얘기가 저한테 엄청난 좋은 조언으로 들렸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사업 설명해야 되겠네?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사업 설명을 1명, 2명, 3명 이렇게 해봅니다. 해봤는데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아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사업 설명을 할 때 적당한 친구들, 가방에서 카탈로그나 사업 설명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뭔가. 뭐냐면, 뭔가 이런 느낌 주고 싶었어요. 나는 너를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우연발생적으로 네 앞에 내가 카탈로그가 펼쳐져가지고, 마침 네한테 필요한 제품이 있네. 이 제품 궁금하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원하는데, 그건 뭐 내가 카탈로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죠. 아메이 말도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고, 아메이 야구 했는데 걔가 안 듣고 싶어서 막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3번, 4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붙죠. 10번 정도 사업 설명했는데 제가 5명이 조인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하면서 잘 안 될 때 제가 가졌던 그 감정이, 혹시 PPT 틀 수 있습니까? 키시던 기지개 다 켜시면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네. 감정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메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주 미팅장 와서 제가 느꼈던 좌절감이 뭐였냐면, 미팅 끝날 때쯤 되면 아줌마들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누가 부르는지. 제품 다 한 달에 싣고 가고 다. 그리고 뉴핀 됐다고 올라오는 사람도 다 죽은 거죠. 진짜 되겠나? 미팅을 오면 자신감이 생긴다는데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면 옛날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자신감으로 하는 일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신감이란 말을 별로 믿지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감이란 감정이 실존하는 감정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자신감으로 행한 게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상황에 되었으니까 그냥 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제 파트너가 스폰서님 13년 정도 했으니까 뭐라 그러더라. 자신감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떨려요. 그럼 저는 13년 정도 했으니까 뉴페이스가 오면 안다리 걸어치갖고 확 능가쁘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저도 떨려요. 제가 혹시 잘못 설명해가지고 핀트 안 맞게 설명해가지고 또 아메 잘못 보면 어떠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이건 20년 해도 마찬가지고 30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를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긴장감은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 익숙함이죠. 이제 난 익숙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어색하진 않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런 장면이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자신감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감정으로 방패막이 되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상황에 쓰이는 걸 꼴을 못 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난 자신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보통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감이 좀 없어서 다 이런 얘기. 방어망으로서 존재하는 이야기지 추진력을 얻을 때 쓰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쓰는 그런 감정도 자주 들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자신감은 안 생겼어요. 전 미팅 올 때마다 자신감 생겼다고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때쯤에 아메 안 해야 되나라는 감정이 왔었습니다. 어떤 느낌은 꽃잎알이 뜯는 느낌이었어요. 꽃잎알이 알죠?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느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런 마음에서 제가 미팅장에 제가 3선에 꾸준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꾸준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3선에서 뭘 얻었냐면 자신은 없는데 욕구는 지켜졌던 거죠. 사실은. 저렇게 진짜 되고는 싶은데 나는 못하겠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아메 시작과 동시에 자신 넘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감이라 표현을 하지 않지만 꺼리낄 것 같이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케이스도 봅니다. 제가. 근데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멋진 시스템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펑션을 갖고 있죠. 그죠? 내가 파트너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1대1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여기 와서 스스로 변화하는 파트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기능은 내 욕구를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욕구가 다할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질 때. 꿈이라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게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욕구를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그때 알게 된 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보다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걸 배워서라도 하는 게 인간이고, 하기 싫으면, 원치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거지 하지 않는 우리들의 남편들처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지켜줬었어요. 그게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감사드려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어. 나도 저런 라이프 스타일 하고 싶어라고 욕구를 지속시켜줬어요. 원하는 마음을 지속시켜줬어요. 욕구를 지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철한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거든요. 투철한 의지가 아니라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 몸짱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혼자서는 어려워요. 이 아미 비즈니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에 러닝머신 있습니까? 요즘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의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게 된 순간부터 다 갖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러닝머신 보고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옷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옷 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저는 장소와 단체가 주는 시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정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단체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문화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적정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화하게 돼서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돼 있다는 게 시스템이 주는 마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헬스장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헬스장 입구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지금 몸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좀 더 쉬운 것을 해봅시다라고 써 있어요. 안 온다 이거죠. 안 온다. 오면 하죠. 헬스장 와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면 하는데 안 와서 하는 거예요. 자신감보다 욕구가 더 상위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열심히 해야 된다. 당신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 아멘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라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 모든 죄가 회개가 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 보시면 미국 치약회사 콜게이트사에서 저렇게 이제 저 보시면 치실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저거 보이나요? 이 사람 보이나요? 어떤 게 보여요? 이빨에 다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끼어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볼게요. 왼쪽 사람, 저 여자분 손가락 몇 개입니까? 오른쪽 사람은 어깨에 올라가 있는 손은 누구 손입니까? 여자 손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귀 없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결함이 있으면 이빨에 뭐 낑구고 다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메이 하는 순간 모든 게 회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메이 하는 순간 그냥 나는 아메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아메이를 보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업 설명을 하고 5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나도 이제 팀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하고 기뻤는데 다 총각들이었어요. 제가 23살이었으니까 22살, 21살, 만 19세가, 그때는 만 20세였거든요. 만 20세가 안 돼서 엄마 아이디로 활동하는 친구. 오합지졸이죠, 정말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같이 AP를 가면은, 정말로 AP를 5명이서 갔다 왔는데, 3만 핍인가, 2만 핍인가? 뭐 마우스 스프레이 사고 갤러그 사거든요, 걔들은. 그런 걸 사니까, 뭔가 비즈니스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잘할 수 있을까? 별의별 의견이 다 나왔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시스템 밖에서 했죠, 어떻게 보면. 한 친구가 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전단지 붙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서강대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우리 다 똑똑하다 그랬어요, 걔 보고.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다 붙였어요.
각자의 아파트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아노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화번호 딱 되는 거, 건반처럼 해놓는 거. 그렇게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아메이 정수기 필터, 바디로션, 비누, 치약, 하루 만에 갖다 드립니다라고 써놨고 다 붙였어요. 그 다음날 한 명 빼고 4명이 전화를 다 받았어요. 떼라고. 신고 안 하고 붙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주문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한 친구가 또 어머니 컴퓨터 교실 가보자는 거예요. 어머니 컴퓨터 교실 가면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거 아닌데 어떻게 가냐니까 어머니 아이디로 등록하고 우리가 가면 된대요. 실제로 우린 갔어요. 2005년도였거든 그때가요. 저는 가음정 알뜰생활관을 갔는데 가서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죠. 뭐 더블 클릭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우스를 그 모니터 위쪽으로 좀 올리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배울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부선생님처럼 서브 선생님처럼 뭐 아메이 뭐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컴퓨터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 학생 뭐 하노? 얘기 물어보죠. 그럼 우리 전부 다 이제 멘트를 다 정했었거든요. 그때 뭐냐면 일단 모든 말 앞에 등록금이란 말을 붙여라.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메이를 불쌍해 보이잖아요. 하나라도 주문 더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트비 주문받고 WS 주문받고 막 했는데 결론은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아무도 못 받아온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어야 그 다음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전화번호 안 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무섭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2005년도 아메리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회복하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강하긴 했어요. 아메리에서도. 우린 그 설명 듣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너무 강했나 봐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WX를 안 먹고 아직까지 살아 계셨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전화번호 달라 해도 무서워하고 찾아올까봐. 어쨌든 그걸 못 받았는데 노래방에서 그 언니들 오는 노래방 있잖아요. 언니들 오는 노래방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아메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창원에 그런 데 많은 거 아시죠? 노래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럼 저녁에 그런 아가씨들을 좋은 화장품도 많이 쓰고 하던데 그런 데 명함 좀 주보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에 대해서 창원에는 나름 번화가가 많다 보니까 5명의 각자 구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밤 10시쯤 되면 저녁 미팅이 끝나면 저만 차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 차가 그때 이후로는 안 쓰니까 제가 하나씩 지역마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여러분 명함 한 번 하면 500장 나오잖아요. 우리 그거 진짜 한 달 이상 잘 안 썼거든요. 하루에 몇 집만 돌아도 뭐 20집 30집 되니까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안녕하세요 아메한 총각입니다 하고 막 명함을 주러 다니는 거예요.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막 애들이 우린 그건 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뭐하노 돌고 있다 이러면은 뭐 제품 주문 받으러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돌면 보통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치의 주문을 다 받아왔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그 짬쯤에 SP가 됐거든, 제가. SP가 되고 새벽 4시쯤, 3시쯤 되면은 다 돌았나 물어보면 다 돌았다 하면 이제 하나씩 걷어가지고 다 집에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12시, 1시쯤 일어나죠. 너무 늦게 잤으니까. 그냥 APM 물건을 따라갑니다. 물건 이마에 떼가지고 이제 돌아오면 다시 아들 이제 다 나눠주고 또 이제 5명이 받아온 물건이니까 작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지하고 이런 거 많이 시키니까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거 앵벌이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메를 하면서 제가 큐 사파이어를 가게 됐어요. GP를 큐 사파이어로 갔어요. 그렇게 전달했던 친구들 SP가 나온 거예요. 우리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안 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사실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뎁스가 내려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도 뎁스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저 밑에 뎁스가 자기 콜드 컨택 하는 거 한번 봐달래요. 이게 답이 어딨노?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봐달래요. 너무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갔는데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안 먹을 거면서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명함만 올려놓고 오고 했는데 그 들어가더만은 카탈로그 펼쳐하고 말도 안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질이 된 거죠. 뎁스를 내려가면서 막 하더니 저희는 지금 옛날에는 치약 썼는데 지금 안 써요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내일 하나 들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등록금 얘기하면서 시킨 대로. 됐어.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생각에 쏙 빠지더니 무릎을 다 소시 모으더니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거 보고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열정적인 애가 있었어요.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칼이 나왔었어요. 축구화 가방 알아요, 여러분? 아디다스 축구화 가방? 아디다스 축구화 가방은 비닐 비슷하게 돼가지고 두 개 얇은 끈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애를 창원에 나름대로 정우상가라고 좀 사람 많은 번화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칼을 넣었었나 봐요. 내가 걔를 봤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실내 가방에 그 가방에 칼이 삐져나와가지고 얘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신고 안 당하기 처음만 다행이지. 그 가갖고 정육점에 가고 꺼내갖고 사실래 욕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너무 무슨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아메이가 아니라 그 좀 희한한 아메이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여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물론 이제 뭐 좀 대고 하지만, 한 달 갭이 너무 심한 거죠. 왜냐면 지난달 SP 했던 애가 그 다음달 9%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계속 기복이 너무 심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좀 꾸준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럼 다른 주부들은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마사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뭐 요리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좋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니까, 어머니는 자기는 마사지를 할 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야, 사파이어 리더님을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사파이어 리더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배웠어요. 그 사파이어 리더님이 너무 사람이 좋았어요. 좀 늦게 갔는데도 하다가 다 멈추고 가니까 전부 다 여자분들이 태양별이 비슷하게 해놨더라고, 얼굴을.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흰칠을 해서 뭐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히 발라라 막 이렇게 하는데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그 사파이어 리더님이 너무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방중환 사장님, 요렇게 하세요. 그때는 사장님이라 했거든요. 요렇게 하세요. 알려주고, 제가 이런 미팅에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해주고, 제가 SP가 되면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고, 처음에 저 아줌마 때문에 아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줌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가 파운더스 PT쯤 됐을 때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참을 안 보였어요. 어디 몸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사파이어셨거든요. 몸이 아프다 하시더니 제가 문자도 보내고 제가 뭐가 됐어요. 리더님 덕분입니다. 리더님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요? 제가 기억이 나니까 엄마 이상으로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와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자기 딸이 있어가지고 딸하고는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니 잘 계시나 하니까 아직 몸이 안 좋으셔요. 이렇게 좀 희귀병이 걸렸었나 봐요. 그러다가 작년이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형제들 그 중에 또 수석대원분도 한 분도 그분한테 너무 케어를 많이 받았었고 그분 파트너는 아니지만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상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분이 사파에 되고 8년인가 9년이 지났잖아요. 두 레그가 계속 큐트랩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레그가 사이드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 아메를 했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서 한 달에 얼마? 한 200만 원 정도가 매달 한 달도 안 끊기고 8년 9년 동안 나왔다요.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받을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된다대요. 나눠 가지는 게 된다대요. 애가 셋이거든요. 셋이서 70만 원씩인가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했대요. 야, 그거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미 있는 두 레그가 있다. 그래서 네가 한다면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그게 많으니까 네가 한다면 내가 사업자면 내가 대신 도와줄게. 이야기만 해라. 네가 약속만 잡으면 내가 언제든지 진짜 중요한 다른 데 강의가 있고 이러지 않은 이상 내가 웬만하면 가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걔가. 제가 할 도리 했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마사지를 보면서 받은 감동을 우리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8명인가 9명 됐었거든요. 그때 같이 하는 친구들이 찜질방에 다 모아가지고 너 전부 다 모여라 해서 포어랑 모이스처만 들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찜질방 옷만 갈아입고 애들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팍 해가지고 막 발라줬어요. 포어를. 따갑다 하더라. 원래 따갑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얼굴을 다 세수하러 오라 했죠. 세수하고 왔는데 다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모이스처 했죠. 20대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좋아진 거예요. 애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2개만 사면 된다. 2개만 사면 된다. 2개 사가지고 전부 다 마사지를 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제 포어 클렌징 하고 나서 이제 해면으로 닦잖아요. 이제 기술이 느니까 그런 것도 하죠. 해면 닦고 나서 화장솜으로 얼굴 또 토닝 한번 해주고 나서 얼굴에 물기가 있잖아요. 뺨 때릴 때 이거 아프다고 남자가 하니까 이제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에 너무 많이 넣어서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 뒤로 물 흘려서 싫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진로 안 좋다 했는데 그러니까 캔슬을 많이 받는데 한 해는 하다가 중간에 딱 한 명 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쫓기 나온 애가 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니 손에 담배 냄새 난다 해요. 나가라 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가 너무 잘 됐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스스로 잘 되고 너무 잘 됐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너무 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이라는 것도 갖춰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에서 그게 모아주잖아요. 그죠? 제가 좀 잘 못해도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 팀과 파트너들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제가 사파이어도 성취를 하게 되고 에메랄드도 성취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성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성취를 했던 건 제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2회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2회, 3회 같은 핀 하니까. 그래서 나 핀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낸 게 그 2회였기 때문에 이제 에메랄드를 가고 싶은데 명확한 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명확한 꿈이 필요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지금 한동안 많이 말씀드리고 다녔던 제가 원하던 드림카, 오픈카 BMW를 붙여놓고 막 빌면서 아메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저거 차 너무 사고 싶다. 20대였으니까 또 그런데 허황된 그런 마음이 컸죠. 그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차값이 7,600만 원이라는데 제가 그때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연말 보너스 받은 돈으로 샀던 SM5가 있었어요. 그것도 할부였죠. 당연히. 그죠? 소유의 종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렌탈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리스인가 할부인가 그걸 내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팔면 초기금 정도 그거 팔고 에메랄드가 돼서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BMW 오픈카의 초기금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할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쨌든 그 부푼 마음에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을 했었어요. 첫 번째 레그는 너무 잘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 나이가 25, 24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SP도 되고 GP도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이제 에메랄드라는 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차 색깔을 보러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는 그 차가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라서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갔어요. 미국에 그때 이제 농장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탑포렐리랑 같이 하면서 아메이 농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자비로 300만 원만 내면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따라가면서 저는 사실 차 보러 갔었죠. 농장 갔다 와서 파트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농장 어땠어요? 커든데 이 얘기만 하고 그냥 그래서 그 오일 농장 보고 그 뒤에 오일을 차 보러 다녔거든요. 파란색의 베이지 시트, 빨간색의 베이지 시트, 아니야 까만색의 갈색 시트 막 다 봤어요. 실제로 다 있으니까 거기 가면 미국 가면 그걸 싹 다 보고 칼라 조합 싹 다 해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까만 차에 까만 시트를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페셜 오더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BMW 차를 본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탑포랠리 가서 제가 아메이 올림픽을 보고 온 느낌이었어요. 20몇 개국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아메이 올림픽을 하는데 아메이 브라질 하면 브라질의 국기가 막 흔들리고 아메이 러시아 하면 러시아 국기 막 흔들리고 스페인에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러시아에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아메이 올림픽이구나.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진짜 다들 아메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서 나도 저들과 수준 맞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이번에 이제 60주년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을 조금은 지켜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차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7,600만 원인데 에메랄드 때 제가 연봉이 6천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6천인데 7,600짜리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밥을 편의점에서 먹었겠죠. 그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버는 돈 할부로 다 들어가도 저 차를 타고 있다라는 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차는 2년 안 돼서 팔게 됐죠.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도 에메랄드가 제가 진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업자분들이 많다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에메랄드를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도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그가 그들을 도와줘서 아메이는 윈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줘서 제가 에메랄드라는 게 됐죠. 다이아몬드는 6명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3명을 도와줘서 에메랄드가 됐는데 제가 도와줘도 그 친구들이 안 할 수 있죠. 2번, 3번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됐는데 옳씨 썽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해부터 열심히 했었거든요. 다른 레그도. 그래서 에메랄드가 1번, 2번, 3번 레그로 에메랄드 했는데 그 다음 해는 에메랄드를 1번, 4번, 5번 레그로 에메랄드를 하게 됐어요. 그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에메랄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레그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했지만 1번, 4번, 5번 레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2, 3이 빵이 아니잖아요.
못해도 12%, 15% 하고 있는 2, 3과 4, 5번이 이제 플래티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한 해에 막 그렇게 많은 레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당시 시점으로는 절대 이해가지가 않아요. 절대 이해가지가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미래가 되어야 현재가 정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긍정적 해석력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첫 번째로. 지금 생각했을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긴 세월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긴 세월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회 없는 선택이란 게 뭘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후회가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내 현재 시점에 의사갈등 상황 앞에서 봤을 때 쉬운 쪽보다는 어려운 쪽이 후회를 덜 남기더라는 제가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쉽다, 이렇게 하면 어렵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길이 훨씬 더 후회를 덜 남기더라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메이가 어쩌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제가 몇 분까지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혹시 몇 분까지? 5분 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자극적이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 아까 1, 2, 3, 4, 5번 레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6번째 레그가 저희 사촌 누나가 플룻 선생님인데 같은 플룻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소개를 이제 받았죠. 받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성장하지 않는 파트너였어요. 상담도 하고 막 다 할 거 다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럴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회계년도였어요. 8월 달이고 지금이 8월 달이고 다음 달 9월 달에 저는 Q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 매출에 이제 도전을 같이 할 건데 이번 달에 3% 6%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도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상담을 하다가 계속 이런 얘기해요. 제가 갈 사람이 없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비슷한 대답하다가 그래서 화이팅하고 전화번호 한번 더 훑어보고 뭐 얘기하다가 끝냈어요. 근데 가는데 내일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친구 결혼식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따가 중화 씨 내일 축가 한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축가. 그래서 제가 축가?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자기 친구래요. 그럼 전 모른대요. 그러면 축가라는 건 내가 알기로 보통 노래를 못 부르면 친한 사람일 때 의미가 있고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일 때 노래를 잘 불렀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노래도 못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네요 하고 갔어요. 그분이. 설득력 있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 없다는데 그런데 가면 그래도 축가 불러주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개 안 살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근데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 상태였으니까 이따가 전화를 했어요. 축가 해볼까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보실래요? 내일 결혼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번 가보죠. 뭐 부르면 됩니까? 뭐 한동준이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그 6번째 파트너가 플룻 선생님이었잖아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했거든요. 평일 저녁에 결혼식을 했어. 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게. 했는데 음악인들의 결혼식이고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제 노래하기 전에 현악 사중주 같은 거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노래해야 되잖아요. 나는 살면서 그렇게 경직됐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노래를 했죠. 뭐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아침이 오는 거리 워워워 이렇게. 그 하객들도 놀라고 그 부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은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조인이 됐어요. 조인이 됐는데 지금 안 해 또. 그래서 샀잖아요. 변덕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 안 하는데 그 뎁스에서 올해 에메랄드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시간 없습니다. 만약에 할까 말까 했을 때 그죠?
아메이는 답안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요. 정말 묘한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을 때 여러분 물건 잘 파세요? 전 진짜 물건 잘 못 팔았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지금은 잘 파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전 정수기를 에메랄드 갈 때 진짜 전달 좀 해보고 그 뒤로는 제가 직접 전달해본 정수기가 거의 없어요. 파트너들이 와서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작년에 파운더스 다이몬드 제가 도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서울의 동생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뭐 바쁠 낀데 걔도 뭐 나도 귀찮고 걔는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뭐 행사 이런 거 막 준비하면서 뭐 연매출도 30억씩 이렇게 돼요. 바쁠 건데 만나고 만날 거 이제 뭐 걔는 뭐 아메이 크게 관심도 없을 건데 생각하다가 그래도 만나고 가볼까 어떻게 하다가 또 저를 스스로 이제 다 잡은 거죠.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맨즈팩 뜯어 먹잖아요. 우먼즈팩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맨즈팩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가 속해 있는 팀에서 잠시 유행을 했던 게 이번에는 지금 그 가격적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게 되면은 50% 할인, 근데 그때는 PB만 업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큰 혜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1년치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 번에 1년치 사는 게. 그렇게 사면 캐시백이라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그게 저희 쪽 속해 있는 팀에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1년치 사 먹으면 한 통 더 나온다. 캐시백이 그 정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먹어볼까 하니까, 그럼 내 거 1년치 주문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문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남편 것도 1년치 주문해줘 그러더라고요. 1년치 주문해라 그랬어요. 우리 사무실에 청정기가 하나 필요한데 하는데, 그때 청정기 외에 구형 필터 하나 더 껴줬던 프로모션 했던 거 기억나죠? 필터 껴준다니까, 그래? 그럼 청정기도 하나 주문해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나머지 몇 개 더 주문했는데, 그 친구가 혼자서 주문한 게 그 달에 400만 PB였어요. 제 인생에 그 전, 그 후로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한 번씩, 그 꿈이었나 싶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일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기 전까지는요. 한 발짝 떼보는 거. 아메이가 그 저격수 사업이 아니에요. 쫙 노리다가. 2년 정도 노리다가 제가 설 때까지 기다리겠다. 참, 2년 만에 팍 쌌는데 그 빗나가 보면 내 2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멘 따발총 사업이죠. 그죠? 고개 숙이고 따르르르 고개 들면 몇 명 죽어 있어. 가서 막 팔로우 하는 거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말할까 말까 할 때 한번 해보는 거고, 줄까 말까 할 땐 줘보는 거고, 그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전화할까 말까 할 때 한번 해보는 거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일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강영순 리더님께서. 그 방법을 내가 얼마나 반복하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제 뒤에 시간에 있을 멋진 랠리에서 또 그렇게 멋진 행동들을 통해서 멋진 성취를 하시는 리더님들을 또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핀업하지 못하셨다 해도,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해도 오늘 멋진 선례들을 보시면서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바로 결과가 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좋은 행동, 좋은 선택을 통해 가지고 다음 달 혹은 다음 회계연도에 멋진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저희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